안녕하세요. 3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2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4월 12일, 음력으로는 2020년 3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경진월, 을류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할 사주 명식 일간은 을목이고요. 이 을목이 월령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갑신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갑신일에 이어서 이제 을료일인데 어저께 갑신일에 대해서는 갑신일이었죠. 어저께 일진이. 그래서 어저께 갑신에서 자수 진토,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를 봐서 이거는 진월에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수국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것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수국이 형성되느냐, 그 다음에 목국이 형성되느냐, 금국이 형성되느냐, 내지는 토국이 형성되느냐, 이런 거를 꼭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약간 사주가 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명식 을목이 진월에 태어난 명식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묘월은 아니고 진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은 을목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죠. 어저께 간목 공부했던 거 복습한다라고 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목, 즉 양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비유를 할 땐 대립목, 큰 나무로 봐서 성목이 됐을 때는 뭘로 동량지목으로 해서 큰 대들보라든가 어떤 기둥 같은 거 내지는 큰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그런 버팀목 같은 걸로 쓴다고 했는데 오늘 공부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아니라 양목에 대비되는 음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음목은 대립목이 아니라 회목 내지는 회초라고 해요. 회초. 우리가 흔한 말로 꽃 화원 같은 것을 화훼 단지 이렇게 보잖아요. 회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나무, 회초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풀꽃 같은 거 있죠. 쉽게 말해서 이제 화초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이제 벚꽃 같은 경우에는 나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진달래라든가 철쭉이라든가 아니면 개나리 같은 것에 비해서 벚꽃이라든가 목련은 간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것도 어차피 간목도 나무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벚꽃이라든가 진달래라든가 벚꽃은 아니고 진달래, 개나리라든가 이렇게 작은 풀 내지는 난초, 화초, 뭐 다육식물 이런 것도 다 을목에 해당이 돼요. 간목에 비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딱딱하거나 거칠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목으로서는 동량지목으로서 쓰는 용도가 있다 없다. 아무리 을목은 왕하다 하더라도 버팀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을목 풀 뜯다가 집 지을 때 버팀목으로 쓰면 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동량지목의 용도가 없고요. 오로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화 통명, 꽃을 피우는 그러한 용도로 쓰는 것이 을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간목은 좋고 을목은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간목은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있으면 좋은 것이고요. 을목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있으면 좋은 것인데 어저께 간목 같은 경우 특히 성목으로 다 자란 나무로 봤을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금 정화로서 배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을목은 뭘 쓴다 그랬죠? 목화통면 꽃을 회초 회목이 꽃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따뜻한 햇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적당량의 물이 있어주면 좋은데 그 적당량의 햇볕 온기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뜻하는 것이고요. 적당량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수를 뜻하는 것인데 병화가 없으면 따뜻한 햇볕이 없으면 온실을 만들면 되죠. 온실은 뭐예요? 바로 정화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우물을 파거나 물을 갖다 길러다가 나무에 물을 줄 수도 있죠. 그건 갖다가 개수가 아니라 임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좋다? 물론 병화개수로서 배합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정화임수로서 배합하는 것은 좀 노력이라든가 힘이 좀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시면서 이러한 을목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 이거를
살피시면 나머지 글자들을 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을목이 태어난 월요 진월입니다. 진월. 자, 우리가 지난달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 인월도 목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묘월도 목이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인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임관지죠. 임관지.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임관지, 이게 임관지다 제왕지다 모르시는 분들은 포태법 공부를 안 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제 강의 중에서 포태법 12운성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임관지에 해당이 돼서 목 자체가 굉장히 왕합니다. 그 다음에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이 제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월보다도 더 왕해요. 그래서 을목이 됐던 간목이 됐던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목이 굉장히 왕할 때 태어난 것에 해당이 되는데, 인월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뭐예요? 봄이죠. 그래서 인월은 초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월은 중춘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꽃피는 봄이 오면이라고 하는 말이죠. 봄이 되면 나무가 꽃을 피웁니다. 가을 같은 경우에도 꽃을 피우는 경우가 있고, 인동 쪽 겨울에도 좀 쌀쌀할 때도 꽃을 피우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꽃을 피울 때가 가장 좋은 시기가 어디예요? 바로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꽃나무가 꽃을 피우기가 어렵죠. 물론 이제 겨울에도 온실이 있거나 화원 같은 데는 안에다 난방을 해가지고 기후 자체를 꽃이 피울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 주면 꽃을 피울 수가 있죠. 하지만 그때 온기는 병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뭘 쓴다? 정화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땔감이 들어가거나 연료가 들어가거나 전기 난방을 하게 되면 전기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죠. 하지만 이 봄에 햇볕이, 따뜻한 햇볕이 쬐게 되면은 돈 안 들이고 난방이 조후가 따뜻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화보다는 병화를 쓰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봄에 꽃나무가 꽃을 피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어 있는 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묘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아까 말했던 병화라고 하는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개수가 있어서 을목을 갖다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물이 필요하다라고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의 을목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고 찾아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인월에서 묘월, 그 다음에 묘월에서 진월 오게 되면은 이제 환경 자체가 바뀌게 되죠. 자, 진월보다는 묘월이 좀 더 쌀쌀할 것이고요, 묘월보다는 인월이 좀 더 쌀쌀할 거예요. 왜냐하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추월이라고 하는 엄동설안에서 인월로 바로 넘어왔을 때 아직 인월은 쌀쌀한 기운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월에서 묘월로 간다 하더라도 아직은 밖에 나갈 때 조금은 얇은 패딩 정도는 입고 나가야지만 묘월에 그 한기는 이제 버틸 수가 있는데, 진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웬만큼 반팔 입고 나가도 괜찮고, 조금 움직이면 이제 땀이 나는 그러한 계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진월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오양이 진기한다. 오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섯 번째 단계의 양이 벌써 진기하기 때문에, 벌써 양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겉으로 많이 드러나 있는 그러한 환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에 비해서 묘월에 비해서 진월은 그렇게 따뜻하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진월이 지나게 되면 바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여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벌써 진월은 따뜻함이 벌써 많이 겉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팔을 입고 나가도 그렇게 춥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진월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는 좀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연계에서 이게 나무들이 어떤 내적인 기운적인 측면에서는 벌써 양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에 해당이 되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동쪽, 동방을 의미하면서, 그 다음에 진월, 이건 방향을 놓고 봤을 때 진방이라고 하는 것은 진은 뭐예요? 북동에 해당되고, 묘는 정동에 해당이 되면서, 그 다음에 진은 뭐예요? 남동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방향이 같은 동방이라더라도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진은 인방은 북동쪽, 그 다음에 묘는 정동쪽, 진은 남동쪽, 그래서 동방을 나타내는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그 다음에 임묘진이라는 것은 동방 목이 왕한 계절.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가장 왕한 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광절이긴 하지만 진월만 놓고 봤을 때는 모광절이라고 보지 않고요. 항상 진술축미월은 이때는 항상 토왕 절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술축미라고 하는 것은 토이긴 하지만 나머지 글자가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토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 화할 수도 있겠고 수로 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다시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좀 많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토입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쪽도 좋아하고 저쪽도 좋아하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토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람이 후덕하고 좋아요.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듣지만은 좀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 토일간인 사람들은 맺고 끊는 것이 좀 약하고 약간 우유부단한 그러한 습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간에 대한 특징인 것이고요. 지금 이제 진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좀 충실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바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오양이 진기되어 있어서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진월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임관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은 제왕제에 해당이 돼서 왕하지만은 이 진월에 이르게 되면 목이 어디 벌써 쇠지에 해당이 돼요. 이제 목의 기운은 점점 약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은 점점 약해지게 되고 보이지 않지만은 양의 기운 따뜻한 온기는 벌써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을목 자체가 물기가 많이 없다라고 하면 꽃나무가 시들어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먼저 물을 충분히 줘서 을목이 꽃을 피우는데 영양분이라든가 습기가 충분해야지만 꽃을 만발하게 피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으면 개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씁니다. 물론 이 진 안에는 원령 진 안에는 지장간으로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진 중에 개수가 있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천간으로 개수라든가 지지로 축토는 좀 그렇고 자수 정도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크게 나쁘진 않다. 천간으로 개수가 투출하는 게 더 낫겠죠. 근데 개수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화만 많게 되면은 을목이 쇠약해진 을목이 더 시들어지고 말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개수라고 하는 물이 필요하죠. 물론 임수도 있어서 나쁘진 않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보다는 개수가 있는 것이 더 공력이 크고요. 개수를 얻은 상태에서는 이제 물기가 충분하게 있으니까 다시 화가 있어준다라고 하면 하늘은 따뜻하고 지지는 촉촉하게 윤토되고 을목의 뿌리도 촉촉하게 되니까 화초가 충분하게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먼저 개수를 쓰고 다음으로 병화를 쓴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자 을목이 사를 보게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또 화를 또 많이 보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화가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개수를 먼저 취용하게 되고 개수 가지고 부족하게 되면 대운에서라도 수를 보충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해서 개수 병화를 아울러서 취용하지만 사주 전반적인 국세가 화가 왕하냐 아니면 수가 왕하냐를 놓고 화가 너무 왕하다라고 하면 수가 좀 더 왕해져야 되니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사주를 봤을 때 화가 미흡하고 수가 좀 많다라고 하면 이때는 화가 좀 더 필요하니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사주를 중화함에 있어서 더 좋을 것이다.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사주를 볼 때 이렇게 사주 원국에서도 중화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대운에서도 중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을목일간이 어느 월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여답도 되겠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살펴봅시다. 자, 격국은 뭘과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비교한다? 일간과 월령, 월지를 비교한다. 일간은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되죠. 일간은 목이고 이 월지가 토에 해당이 되니까 목극토하죠. 자, 일간이 월지를 극하는 관계니까, 자, 월지는 일간 입장에서 재성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죠? 일간 자체는 음에 해당이 되고, 월지 자체는 양에 해당이 되니까, 양에 해당되는 재성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제라고 하는 겁니다. 정제. 그리고 격은 정제, 격이 되겠죠. 만약에 어저께처럼 이것이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었다면, 양목이 양토를 받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이거를 편제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진월의 을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임관 재앙지를 지나서 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을목이 왕토를 본 것과 같아요. 정제격이라서 뭐 꼼꼼하고 세심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좀 뭐랄까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도 물론 이제 월지를 보고 캐치해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월령은 토가 왕하고 일간은 토에 비해서 약하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재다신 약하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사주 자체가 재다신약으로 굳어진 것이 아니고요. 재다신약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재다신약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사주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재성은 왕하고 일간은 약하고 그 다음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양이 진기되어 있기 때문에 속은 조금 촉촉할지, 땅 속은 조금 촉촉할지 몰라도 겉은 뜨겁기 때문에 자, 땅이 금방 말라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가 있게 되면 말씀드렸던 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땅을 좀 더 촉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성이 왕하고 일간 약한 중에 이 인성이 있으면 일간을 도와주게 돼서 일간을 세력을 얻게 되면은 재성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다신약 같다라고 하는 뜻, 재성은 많은데 일간이 약해서 약한 일간이 재성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재다신약이죠.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게 뭐예요? 인성 내지는 같은 비겁으로서 도와주는 것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비겁보다는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고 인성으로서 도와준다 하더라도 일간이 세력을 얻게 되면 능히 재성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러면 신왕 재다신약이 아니라 신왕 제왕이 되는 거예요. 신왕 제왕 이렇게 되면 큰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재다신약해서 끝나버리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잃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개수를 얻은 연후에도 병화가 얻게 되면 사주가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유금 을료일주들이죠. 을료일주 일지 자체에 편관이라고 하는 칠살이 들어와 있고요. 을목이 지지에 칠살 편관이 있으면 화초가 있는데 뿌리 밑에 유리병이라든가 유리조각이라든가 칼날이라든가 뭐 바위 덩어리가 있어서 을목이 뿌리를 내리기가 좋다 나쁘다 나쁘죠.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 신경이 좀 많이 예민해지고 까탈해지겠죠. 남편의 자리 내 아내의 자리죠. 근데 내 남편의 자리 내 아내의 자리에 칠살이 있으면 내 남편하고의 사이가 일단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단 사이가 일단 좋지 않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 나쁘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안 좋다 서로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유금이 하는 일은 뭐냐면 월령의 진토를 갖다가 서로 합을 하게 됩니다. 지지 육합을 하게 되죠. 지지 육합 진유 합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제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수국이 형성되느냐 목국이 형성되느냐 금국이 형성되느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변하느냐를 잘 보라고 했는데 유금 하나를 봄으로 인해서 이거는 토가 금으로 많이 화해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봤던 뭐예요? 정제격이 아니라 유금을 봄으로 인해서 격이 다시 바뀌죠. 어떤 격? 이거는 살중신경한 사주국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재살이 같이 왕하죠. 근데 합해서 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살중신경 내지는 이제 재성과 살이 같이 왕하다 해서 재살 태왕으로 놓고 봐도 돼요. 자, 살중신경 재다신약 재살 태왕 공이 뭐냐? 신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일단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라고 하는 경자한 연이죠. 자, 경금이 투출한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월에
유금까지 해서 진유합금에서 금이 왕한 것도 일목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경금마저 투출하면 이것이 정관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마치 을목이 꽃이 피어 있는데 바위 덩어리가 굴러 떨어져서 을목을 어떻게 짓눌러 버리는 거고 똑같죠. 정관이라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월간에도 경금이 다시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바위 틈 안에 작은 화초가 피어져 있는 거하고 똑같죠. 보기는 이쁠지 모르겠지만 그 처한 환경이 좋아요, 나빠요? 매우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육친이라고 하는 것, 정관이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보게 되면 정관이 뿌리도 있으니까 사주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을목 입장에서 저 정관 때문에 아주 내 뿌리도 지금 그 바위덩어리 때문에 그 잘려 나갈 입장이고요. 줄기도 저 바위 틈 때문에 언제 어떻게 내 줄기가 꽃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나마 여기 연지에서 자수를 봐가지고 자수가 금을 설해서 다시 수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간 약하고 제살 대왕 한 사주 중에 사주인데 인성이라고 하는 수를 받기 때문에 뭐예요? 토생금 금생수 다시 그 관살이 수를 생해서 나를 생해주는 살인상생하는 사주 국세가 됩니다. 선생님 이거 정관인데 어떻게 살인상생이에요? 이거 관인상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벌써 진토 진유합금에서 금 경금하게 되면 을목 입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상관 이거를 정관 편관 나눌 필요도 없겠고요. 그 다음에 관사론 잡 논할 필요 없어. 그냥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제살 태양한 사주이기 때문에 정관 편관 나눌 필요 없고요. 칠살이 왕하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성을 용신으로 해서 관인상생하는 그러한 사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거 관사론자 볼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주 자체가 또 금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한습한 사주가 되죠. 그 다음에 을목 자체가 뿌리도 매우 약한 사주에 해당이 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일단 생시에서는 어떤 글자가 필요할까요? 한습한 사주를 따뜻하게 해줄 글자, 그 다음에 을목의 뿌리를 좀 더 튼튼하게 해줄 글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죠. 병자시. 자, 병자시를 보게 되면은 자, 병화가 투출돼서 한습한 사주를 갖다가 한습한 사주를 좀 따뜻하게 조후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금수가 왕하게 되면 날씨가 비도 오고 차가워지는 것은 뭐 당연한 자연의 이치인 것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상관경관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금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경우에는 뭐 상관경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금을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이런 경우에 또 조후하는 용도도 있기 때문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주의 용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절대 상관경관으로 보시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지에도 자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지로 거의 금수, 천간으로도 경금병금, 금수가 너무 왕량하기 때문에 병화가 뿌리가 없어서 매우 약한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병화가 필요한 사주이지만 병술이 됐을 때는 이때는 술토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제 진유 이거 방합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진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금수가 왕해지는 중에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그래도 술의 병화가 조금이라도 통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자시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그런 생시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축이 되게 되면 축토를 보긴 했는데 이 축토가 좋은 역할을 하는지는 잘 살펴보면은 정화도 어차피 뿌리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진유합금 하는 중에 축이 있게 되면 이 축은 다시 경금의 뿌리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얘도 사주가 중화가 못 되는 것이 정화의 뿌리가 없고 축토는 다시 재성이지만 뭐예요?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화가 되지 못한다. 재성이 나한테 도움되는 글자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돈이라든가 재물 욕심을 너무 많이 내게 되면 관성의 지배를 내가 받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은 그러한
사주국사가 되겠죠. 자, 경지는 이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천간으로 보게 되면 경금, 그다음에 여기 또 경금이죠. 유금이 있지만 이건 진유합금 이렇게 하게 되고 자진수국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합화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합화격 중에서도 어떤 거냐면, 합화격에는 5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을경, 합화, 금, 격이라고 하는 격이 있어요. 그냥 쓰진 않고 말씀만 드릴게요. 합화격에는 갑기, 합화, 토격, 을경, 다 쓰죠 뭐. 갑기, 합화, 토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말했던 을경, 합화, 금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임, 합화, 목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갑을, 병정, 병정, 병화가 있었죠. 병신, 합화, 수, 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수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계, 합화, 화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5가지가 있는 중에 오늘은 요 을경합화 금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보게 되면은 나머지 것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일간이 을목에다가 경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경금하고 을목하고 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을 보게 되면 진짜로 합해서 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주는 진월이라 하더라도 금이 세력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격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합화격으로 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수가 있어서 금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은 조금 안 좋지만은, 이것이 양간이 아니고 음간인 을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화격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물론 이제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합화격으로 보는 이제 약간 별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합화격이라든가 약간 별격이 좋은 사주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결코 좋은 건 아니고요. 이러한 사주들을 합화격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자주 나오는 이렇게 사주 명식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신사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사주도 매우 안 좋습니다. 자, 이것도 뭐예요? 정관, 칠살이라고 해서 이거를 관살 혼잡 이렇게 논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살중신경한 사주밖에 안 돼요. 진유합금도 되지만 이 사는 뭐예요? 금의 뿌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수로서 금을 설해주게 되고 사중에 있는 병으로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이렇게 유금하고 만약에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사중 병화의 기운도 많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매우 편고한 그런 사주가 된다. 이런 사주들은 절대적으로 생시를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자, 그냥 간단하게 더 보면 갑신, 을유시 별로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해시도 썩 좋은 생시는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괜찮은 생시로 볼 때는 그냥 병술 정도 시를 잡고 운은 화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화운으로 이렇게 다시 금 수운이라든가 수원은 뭐 그냥저냥 괜찮다 하더라도 이 금운을 만나게 되면 매우 좀 어려움을 크게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예시 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은 갑인년, 무진월, 을미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똑같이 을목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명식 2020년 4월 12일 일요일 날 태어나는 사주 명식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경자년, 경진월, 을유일이고요. 이 비교할 사주하고 마찬가지로 을목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입니다. 사주를 볼 때 뭘 가장 먼저 본다고? 자, 일간을 먼저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을 다음으로 보고 나머지 글자의 배합을 본 것이 사주를 분석하는 기본 방법이다.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과는 달라서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용도의 작은 화초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을목은 비유를 할 때 회초 내지는 뭐예요? 회목으로, 최목이 아니고 회목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쉬운 말로 화초와 같은 겁니다. 지금 피고 있는, 예를 들어서 벚꽃, 꽃이라든가 아니면은 개나리, 진달래,
그다음에 철쭉 같은 거 지금 한참 많이 피고 있죠. 이후에 또 피는 뭐 코스모스 꽃이라든가 뭐 들국화 같은 거, 그다음에 이름 모를 여러 가지 야생화 같은 거 많이 있죠. 다 을목에 볼 수 있겠고요. 칡넝쿨 같은 것이라든가 담쟁이 넝쿨 같은 경우도 을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목은 좀 뻣뻣하고 거친다라고 하면 간목에 비해서 을목은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 다음에 잘 엉겨 붙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간목에 비해서 이 을목이 친화력도 굉장히 있고 그 다음에 사람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성을 취하면서 처세가 좀 좋은 사람들도 간목에 비해서 을목인 사람들이 더 좋죠. 간목은 굉장히 뻣뻣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거 그냥 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쉬운 말로 땅에다 말뚝 박는 식으로, 말뚝을 박을 때는 단단한 나무로 갖다 말뚝을 박는 것이지 부드러운 뭐 벼땅 갖다 말뚝 박으면 말뚝이 안 박아지죠. 을목의 성향은 부드러운 것이고, 그래서 간목의 성향은 말뚝과 같이 그렇게 단단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목의 성향과 을목의 성향은 웬만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은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꽃을 피우는 용도, 즉 목화통명하는 그런 용도로서 쓰이는 것이죠. 쉬운 말로 꽃을 피우는 용도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사시사철을 막론하고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목은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말라서 죽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 내지는 물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병화 내지는 개수로서 을목을 배합시켜준다. 크게는 이제 수화로서 배합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수화를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화인 병화,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해줘야 되는데, 병화가 없을 때는 음화인 정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양수인 임수도 괜찮은데 정화 임수보다는 병화 개수가 월등히 좋은 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을목에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에요. 진월.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 제가 금방 또 설명하면서 강조했지만은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왕절에 해당이 되죠. 토왕절.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진월, 술월, 그 다음에 추월, 미월, 진술축미월이 다 토왕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을목이 진월이 태어났을 때는 물론 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제격이라고 보더라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제격이지만,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게 되면 일간 자체는 약하고 재성은 왕한 그런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다 신 약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또 강조, 진월은 목국이 형성되느냐, 토국이 형성되느냐, 또 금국이 형성되느냐, 수국이 형성되느냐를 꼭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저 공부했던 사주는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는데 유금을 보게 되고요. 금이 2개 투출하게 했으니까 이 명식은 뭐가 어떤 사주? 금국이 형성돼서 관살이 왕해진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명식은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는데 미토를 보게 되고 무토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토가 왕해서 토국이 형성된 그런 사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명식은 재성월에 태어나서 살이 왕해지게 되니까 이 명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살이 태왕한 사주 명식. 근데 이 사주는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서 미토를 보고 무토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재다 신약한 사주, 재다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이 사주가 됐던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약한 일간은 인성이 됐든 비견겁제가 됐든 도와줘야 된다.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인성이 있든, 그 다음에 뭐야, 비견겁제든, 그래서 비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자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나마 이 사주는 자수 인성이 있어서 금을 수가설에서 수가 다시 일간을 생해주는 그러한 구조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재다신약인 사주인데 인성이 아니라 겁제인 간목이 뿌리를 인해 두고 투출한 간목으로서 이 왕토를 갖다가 제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명식은 수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그런 사주, 이 사주는 목으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사주. 그래서 왕토를 간목이 능히 제해주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신왕제양할 것 같은데 원령 자체를 진토, 토가 가지고 있고 무토가 투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토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왕제양은 아니고요. 아직은 제다신 약한 그런 사주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생시에서 다시 수라든가 내지는 목이 있어서 다시 도와준다라고 하면 신왕제양이 될 수 있지만 다시 토가 왕해진다든가 다시 화가 많아지게 되면 이 사주는 어떤 사주? 제다신약한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수로서 목을 생겨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 병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병화는 토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 자수는 나한테 도움을 줄지언정 병화는 나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죠. 또 다시 만약에 이 사주가 병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가 됩니다. 병화가 진을 봤는데 미토를 보고요. 그 다음에 술토까지 보게 되면 완전히 토가 왕하겠죠. 그 다음에 무토까지 투출되어 있고 화는 또 다시 토를 생겨주게 되면 이 간목으로서 토를 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은 토다 목절한 그런 사주국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가 좀 수가 좀 살아나면은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데 화토가 다시 왕해지는 것은 결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하나만 더 볼까요? 자, 갑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간목이 투출되어 있어서 토를 제해주는 건 좋은데 결국 뭐냐면 또 토가 많은 중에 신금을 보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나무가 밑에 뿌리를 둬야 되는데 바위 덩어리가 있는 거와 똑같죠. 이것 자체도 신금이 있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개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서 제다신약의 뉘앙스가 있는 사주인데 일지에서 미토, 그 다음에 시지에서 미토가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한 제다신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다신약이기 때문에 인성 내지는 비겁으로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주는 일단 제 핵심은 비겁, 즉 이건 겁재가 되죠. 겁재인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줘야 되는데 이 사주가 토가 너무 왕해요. 수가 있어서 좀 비견 겁재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개수는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수 자체가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개수는 왕토에 의해서 매몰되거나 탁해지기 때문에 도움을 크게 줄 수는 없죠.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좀 좋긴 하지만 그래도 토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이죠. 이 사주가 남자의 사주예요. 건명의 사주죠. 그러면은 재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이죠. 근데 재성이 너무 많아서 남자가 제다신약이 되는 경우에는 남자 스스로 바람을 많이 피우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 스스로 바람을 많이 피운다. 이 제다신약 군비쟁지하는 사람들이 남녀 불문하고 바람을 많이 피웁니다. 그죠? 근데 또 꼭 남자만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나는 그래도 재성이 많다 하더라도 연애에 겁재가 있어서 이 재성을 내가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바람 피우고 싶은 욕망 내지는 다른 걸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제다신약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겁재가 있으면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게 되는데 토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본인의 문제라기보단 토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결혼을 했는데 이 사주는 본인 남자가 바람을 핀 것이 아니라 처가 바람을 펴가지고 결국에는 이 남자는 그 처를 내가 그래도 데리고 살라고 했는데 그냥 결국 어차피 이렇게 불통나고 발각난 거 그냥 서로 이혼하자라고 해서 이혼했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결국 또 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남자가 바람을 핀 것이 아니라 또 상대방의 어떤 부정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그러한 현상을 겪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지금 또 어떤 여자를 또 만나고 있는데 결국은 또 삼각관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제다신약한 사주가 본인이 바람피는 경우가 좀 대다수 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의 어떤 부정행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이혼하고 결혼을 반복하는 그러한 사주도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죠. 초년운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초년운이 좋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목운으로 오거나 목운을 만나거나 수가 살아나서 목을 살려줘야 되는 것인데 기사, 경우, 신미 이렇게 오는 운세는 뭐 어떻게 돼요? 사오음이 남방으로 왔기 때문에 화가 살아나는 운세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목이 화를 생하고 화는 다시 토를 생하게 되니까 재성이 다시 왕해지는 그러한 불편한 대운을 만났던 것이고요. 임신 대운이 오면 뭐 임수가 투출되어서 좋을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을목이 뿌리를 두는 임목이 어떻게 돼요? 인신상충돼서 뿌리가 뿌리가 나를 도와주는 겁재의 뿌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토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무토는 무참하게 임수를 파해버릴 거예요. 그죠? 개유도 마찬가지죠. 진유합금에서 금이 왕해진다라고 하면 금이 왕해지면은 결국은 또 목이 또 파극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술대운 어떨까요? 또 진술상충이죠. 그러니까 수운이 와서 좋을 듯하지만 내막적으로 봤을 때는 또 금이 왕해지게 되면 다시 목이 파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나는 여자마다 오히려 나를 갖다가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사주인 것입니다. 자, 이거 좀 약간 독특한 사주이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다음에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